짜잔짠 나타났다. 방금 누구였어? 엑소의 순간이동. 엑소 팬들 감사드립니다. 엑소 뭔지 몰라? 몰라요. 엑소 맞으면 O, 틀리면 X. 밑에 댓글 달지 마세요. 전 엑소를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잖아요. 초능력이 다 있잖아요. 초능력. 스님한테 있는 초능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보여드릴까요? 초능력? 첫 번째 초능력입니다. 짠! 넣습니다. 순간이동. 순간이동 초능력.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합격하겠네. 이런 초능력. 내 눈 바라봐! 이렇게 하겠어요. 자, 상간호. 칠판 안 써졌네? 이 상간호는 쉽습니다. 쉬운데 시간 투자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상간호 20문제가 25문항의 투자인데 여기서 20개 맞았다 그랬죠? 금융상품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각 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빨리 극복하셔야 됩니다. 예금자보호법과 세금 의뢰상품 중심으로 해서 빨리 극복하시면 이쪽이시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과목은 순간이동 다시 짠 나타났죠? 상과목 다 했어 이제. 4강. 4강은 법규가 30문제인데 상과목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 하겠습니다. 상과목은 다 했죠? 순간이동 해가지고 시간을 돌려줘. 시간을 아이유의 시간을 돌려줘. 다시 돌려볼까? 밑을 상과목 다 했잖아. 자, 법규. 이 법규는요, 여러분들이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하고 증권 투자 상담사 겹칩니다.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공부를 잘 하시면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에서는 공부 안 하셔도 되겠죠? 법규는 줌2에서는 지문이 약간 깁니다. 약간 길고요. 파트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쉬운데. 왜? 다른 능력을 보여주라고? 오늘 여기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능력도 있는데 이건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본시장법 하겠습니다. 교재가 단원평가 문제가 약간 앞뒤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충분히 찾아낼 겁니다. 56쪽 가겠습니다. 56페이지 법규입니다. 상과목은 혼자 하셔도 돼요. 시간이 비면 선생님이 한번 20분 정도 정리해 드릴게요. 자본시장법입니다. 자본시장법을 잘 하셔야 유가증권시장과 금융위원회 규정까지 연결된다겠죠? 협회 규정까지. 자, 여기에서 57페이지에 자본시장법의 개편 방향, 자본시장법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하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특징.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자본시장법 주세요. 자본시장법 특징은 하나 시험에 나오겠죠? 포괄주의. 포괄주의 반대의 개념이 열거주의거든요. 투자 대상이 제한이 없다는 거 알겠고요. 다음 기능별 규제 체제로 전환했다. 기능별이 동그라미. 과거에는 기관별이었습니다. 기관별 중심이었는데 기능별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금융기능이 업무, 상품, 투자자로 분류하고 있죠. 자본시장법의 특징은 첫 번째 금융 투자자법이요. 투자자를 구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상품을 구분하고 있죠. 업무를 구분하고 있죠. 투자자를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로 구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상품을 또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죠. 파생상품은 거래한 장소에 따라서 장외와 장외로 구분하고 있죠. 여름 시험에서 비금융투자상품이 관리신탁과 CD, 시험에 출제가 되죠. 점수 똑같고 파트 똑같죠? 모든 문제가. 업무를 구분하고 있는 업무는 우리가 인가제와 등록제로 구분하고 있죠. 인가제의 시험 문제 4개 해야 됩니다. 투자 매매업자,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투자 매매업자 자기. 이거 꼭 시험에 나오니까 정리합니다. 투자 매매업자 자기의 계산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문제 틀리면 쌤이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어. 펀드에서는 수익증권 발행 방법과 관련해서 틀리면 무기형에 처한다고 하죠. 아직도 못 나온 친구 있어요. 무기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증투에서는 1번 문제 틀리면 죽을라. 그죠? 죽을래? 죽을래. 여기 아닙니다. 죽을라. 하도 1번 문제였죠? 그 다음 이 문제. 이제 우리가 친해졌잖아요. 많이. 선생님을 또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랑도 하고 어떤 친구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학교 갔는데요. 선생님 그렇잖아요. 사랑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조용히 찾아오더라고요. 선생님 비굴하게 와요. 이런 있던 친구도 있습니다. 이게 비굴하기는 여러분한테 비굴하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 투자 매매업자 틀리면 자기라고 부릅니다. 자기. 이게 중요한지 나중에 시험장에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있죠. 신탁업자 문제 여러 시험에서는 안 나오겠죠. 은행 텔러 시험에서 나오고요. 펀드에서 나오죠. 집합투자업자가 있죠. 이것도 펀드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증권투자 상담사 시험에서는 투자 매매업자가 출제가 되겠죠. 자기가 계산을 한다는 거. 자, 투자가를 구분하고 있고 상품을 구분하고 있고 업무를 구분하고 있고 인가 요건 시험에 꼭 나오고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58쪽에 가시면 금융투자업자의 감독기관이 있는데요. 이 감독기관이 나오면 시험이 좀 어렵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증선이 규정합니다. 증선이만 하겠습니다. 증선이가 중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증선이 규정을 아는 게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선위에서 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 미축치고요. 시장의 증선이 규정, 증권선물위원회를 증선이라고 하는데 불공정 조사, 그 다음에 기업회계 기준의 감리 이런 것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9쪽에 금융투자 상품입니다. 금융투자 상품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건 했으니까 4번 금융투자 상품에서 제외되고 있는 거 원화 표시입니다. CD 아까 했죠? CD 원화로 표시된 CD 이건 증투도 나오고 파투도 나왔죠? 문제 이것도 그 다음에 관리신탁 수익과 이것은 비금융투자 상품으로서 원금 손실이 없죠. 원본 손실이 있으면 금융투자 상품, 원본 손실이 없으면 비금융투자 상품이었죠. 초과 손실 여부에 따라서 파생 상품을 증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60페이지에서 금융투자업자 첫 번째 별표 치자겠죠. 투자 매매업자는 자기의 계산이라는 것은 탑2하고 연관된 문제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매매업자 자기야 불러보세요. 쌤한테. 표정이 다들 완전 미안합니다. 빨리 또 급사가야죠. 미안합니다. 자기야 부르지 말고 그럼 타인 이렇게 부를래? 타인이 어려울 텐데 투자 중개업자에 오는 것은 타인 계산인데 아무튼 여러분이 한 문제 그냥 해볼까요? 자기야. 이제 프로도 있었는데 자기야 놀러와. 안 보나요? 자, 금융투자업자 페이지 아무튼 이거 시험에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문제가 금융투자협회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투자자에는 자, 펀드보다는 약간 더 나가야 되겠죠? 절대적 투자자가 있고 상대적 투자자가 있고 자발적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전문 투자자인데요. 이 전문 투자자의 범위가 전문 투자자가 첫 번째 뭐라 했죠? 절대적이 있고요. 상대적이 있고 자발적 투자자가 있는데 주의할 건 이 절대적 전문 투자자는 국가가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이 국가가 일반 투자자로 전환이 되느냐 이게 안 된다. 절대적이니까 이게 좀 주의하시고 그럼 상대적은 주권 상장 법인이 대표적이죠. 이 주권 상장 법인은 전문 투자자에 속한데 얘들은 일반 투자자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이요. 자발적 스스로 나는 전문 투자자가 되겠다는 사람 있죠. 100억 이상인 사람과 개인 투자자 50억 이상 이건 주십니다. 자발적 투자자 금융의 전문 투자자 대입받을 때 신고한 자 법인 100억이고 개인 50억이고 계좌 개설 1년입니다. 계좌 개설 1년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에서 자발적 투자자 이 문제가 조금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약간 여러분들 까다롭고 100억 법인이고요. 개인은 50억과 기침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여러분 누군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괜찮아? 예쁘게 하세요. 기침 한번 할까요? 큰 소리로? 자, 하나, 둘, 셋 하면 기침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어버릴까? 다 끝났잖아요. 실제로 법규하고
3과목과 4과목은 선생님 강의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고득점 왔습니다. 자주 읽어봐야 돼요.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충분히 했나요? 이왕한 거, 선생님 사랑해요 합니다. 한 명도 안 하네. 선생님 사랑해요. 그거 징그럽다 남학생한테 듣기에는. 방금 남학생이었습니다. 아주 잘생긴 남학생인데요. 혹시 추천이 필요한 친구들은 추천 댓글, 폭풍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닮은 막 옆에서 웃고 있는데 김수현 닮았다니까. 김수현하고는 죄송합니다. 김수현 팬클럽 위원들한테 죄송스러운데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전혀 닮지 않았으니까 팬클럽 위원들 댓글 달지 마세요. 김수현하고 비교하다니! 별 그대 어느 별에서 왔다고요? 개똥별. 나한테 드싸야겠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도 왜 어린 왕자. 자, 아무튼 이거 시험 문제. 이건 국회 시험에서 나올 거고요. 61페이지 갑니다. 금융투자자 페이지에서 진입규제. 자, 인가제가 있었죠? 인가제가 등록제도 인가제 투자 명의업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의 계산. 이쪽 동그라미 별표. 자기의 계산. 자기의 계산.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62페이지. 인가 등록 요건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자, 이거 나오는데 인가제와 등록제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시험 문제. 가장 간단한 문제, 시험 100% 나옵니다. 영어에 나옵니다. 가장 간단한 문제는 인가제와 등록제가 있는데 등록제가 완화되어 있다. 이 표현. 시험 문제에서는 인가제가 엄격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 틀린 편이고요. 인가제 8개, 등록제가 있는데 인가제 8개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보세요. 외워야 되잖아요. 회사 형태, 인감을 단위별 자기 자본, 사업계획, 투자자 보호 인력, 임원 요건, 대기 조건, 예상충 방체제 다 외우셔야 돼요. 실제로 다 외우라고 합니다. 근데 쌤과 강의하니까 외울 필요는 없겠죠. 시험 문제는 받으면 되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지만 그 친구는 법규책이 쌤이 굉장히 가볍죠. 실제 법규책을 제가 한번 가져올게요.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기본서 법규책은 이것보다 더 두꺼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거짓말 할 필요는 없겠죠. 이 정도 되죠? 이 정도보다 더 두꺼울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두껍습니다. 이걸로 할래? 선생님하고 이렇게 얇게 핵심에 나올 것만.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두꺼운 법규책을 해가지고 점수를 고득점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1년 동안 못 이길걸? 이거라게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 하세요. 인가 요건과 등록 요건 하셔야 되는데 뭐만 하시면 되겠다? 인가제에서 등록제와 차이점만 하시면 돼요. 차이점에서 여기 교재 62페이지까지 가시면 인가제와 등록제에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이 사업계획에 인가제는 필수인데 등록제는 없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가제에서는 사업계획이 타당해요. 회사가 사업계획을 써서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에 투자자를 속이고 투자자한테 횡령하고 투자자의 돈은 내 돈인 것 같고 내 돈은 내 돈이고 이런 표현 쓰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인가제는 엄격하는데 금융감독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게 사업계획 타당성. 그러니까 주의합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금융감독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그러나 등록 요건에는 없죠. 그 다음 최저 자기 자본이 5부터 시작합니다. 5. 주의합니다. 시험 문제들이 두 가지 많은데 인가제와 가장 시험 문제고요. 가장 간단한 시험 문제고요. 사업계획성과 5 단위로 예동 방식으로 더해줍니다. 집합투자업자 같은 경우는 80원인가요? 이렇게 되고요. 최저 자기 자본이. 관심 없어? 자, 60페이지 인가 및 등록 절차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요. 인가에는 권인가가 있고 예비인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권인가는 3개월, 예비인가가 2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는 1개월이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다음 63쪽에 이 지배구조입니다. 이 지배구조도 시험 문제에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배구조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쪽에서 출제가 안 되면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 회사법에서 출제가 돼요. 회사법하고 비교하는 문제니까 지배구조 문제는 다시 하는 이건 여러분들이 파트로 나옵니다. 지배구조입니다. 지배구조와 관련돼서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돼서 사회이사가 있고 감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사회이사 제도와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감사위원회 제도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굳이 하자면 1000억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1000억 이상이고 2조입니다. 시험대 이겁니다. 2조. 1000억 이상이고 회사가 자기 자본 1000억 이상이고 2조 미만이면 사회이사를 이때는 사회이사가 들어오고요. 2조가 넘으면 사회이사를 선임해야 돼요. 사회이사를 선임해야 되고요. 사회이사는 3명 이상인데 전체 이사의 2분의 1입니다. 이사의 2분의 1은 사회이사로 선임해야 돼요. 이사라고 했어요? 엘사가 아닙니다. 이사. 엘사, 이사. 이사 다음에 뭐가 나와? 감사합니다는 감사. 감사 나와요. 그래서 감사위원회 배우고 있잖아. 뭘 배우고 있다고? 감사. 감사위원회 중요하다고요. 엘사는 중요하지 않아. 엘사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사도 중요해요. 이사는 나중에 회사법에서 중요하고요. 우리는 감사가 중요해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2조 이상이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규정을 보시면 여기에는 상금감사라는 게 있거든요. 1000억과 2조 미만 상금감사를 둬야 되고요. 2조가 넘기면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쪽에 급 관심이 없는 이유가 이걸 파트에서 했었구나. 이미 동영상 찍고 있는데 어쩔 수 없네. 다들 좋네. 다 안다 이거지. 다른 학교 학생들 어떻게 할까? 하지 말아볼까? 생각해보니까 다 했네. 여러분들은 지겹게 다 알죠? 그럼 여러분 말해봐. 감사위원회 3분의 1 사회이사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대표이사. 감사위원 대표이사에서 대표이사는 누가 돼야 돼? 사회이사 중에서 한 명이 돼야 되겠죠? 회사에서 선임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또 한 명에 한 명. 회계 전문가가 있어요. 그렇죠? 감사위원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니까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63페이지에 감사위원회 구성, 위원회 3분의 2는 사회이사고요. 대표도 사회이사가 돼요. 1인 이상 회계재무 전문가가 되고 자산총 2조입니다. 2조 미만이면서 운영대상 합계 6조 미만 선임이 제외니까 반대로 표현하면 2조 이상이고 자산 규모가 6조 이상이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상금감사하고 있겠고요. 그 다음 내부통제 기준하고 준법감시는 여러분들 이번에 준법감시는 선임 이사회에서 한다는 거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는 뭐 특별결의 주주청이 이렇게 나오죠. 펀드 지금부터 파트까지 계속 나오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64페이지 소수주주권인데요. 이건 여기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 소수주주권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해석법에서 나옵니다. 소수주주권. 여러분들은 유대한 1%입니다. 유대한 1%. 유대하시다고요. 유대하다. 진짜 위대하다니까. 이게 뭐지? 시험에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영어에 나옵니다. 위대한 1%. 64페이지인데 231페이지 가봅니다. 231쪽에 보시면 231쪽에서 시험에 출제가 돼. 회사법인데 회사법이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회사법은 한 여러분하고 한 10문제 하면 한 5문제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공익권회가 단독주주권이 있고 소수주주권이 있죠. 이 소수주주권 1%와 3%, 10%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수주권 1%를 외우는 겁니다. 1%를 외우는데 어떻게 외운다고요? 위대한 1%. 그 무슨 말이냐?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 위, 동그라미. 대표 소송 제기권, 대, 동그라미. 위대죠? 이 두 개. 그 다음에 1%. 이건 1%만 있으면 되겠다. 소수주권.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암기력이 뛰어난 친구는 3%, 10% 다 외우시고요. 선생님처럼 암기력이 별로인 친구들은 선생님 또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은 1%만 해요. 여러분들 왜 위대하잖아. 위대한 1%잖아. 여러분들 그 식사 시간에 맛있는 거 먹을 때 보면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위대하죠? 위대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서 한쪽 다시 하겠습니다. 이 건전성 기준은 금융위원회 핵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또 금융위원회 기준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하나만 추측을 해서 넘어가고 아무튼 시험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 기준에서 나오니까 건전성 기준과 관련돼서 재무 건전성은 영업용순 자본을 총 영업액 이상으로 유지하라. 밑줄 치고 별표 치고 동그라미처럼 총 영업액 이상으로 유지하라. 100% 이상 유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이게 좀 특이합니다.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그래서 자, 대주주와 기업 미음번의 8%의 동그라미 대주주. 예외적으로 전원 찬성의 동그라미 8%와 전원. 증투 파트 계속 똑같은 문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건전성 규제는 여러분들 142쪽에 가 있습니다.
142쪽에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142쪽에 자산 건전성 분류가 있죠. 이 자산 건전성 분류의 4번의 비율, 정상 0.5, 여주의 100분의 2, 고정 100분의 20, 해수음은 75%. 이게 외우셔야 됩니다. 답답하긴 하지만 외우셔 주시고요. 그 다음 가산 항목 있죠. 여기 했으니까 합니다. 가산 항목. 가자후대리 하나 적어보세요. 가자후대리. 언제선 많이 들어온 내용이죠. 네, 파트에서. 가자후대리. 시험에 하나 출제가 됩니다. 가자후대리. 차감 항목과 가산 항목이 있는데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가산 항목만 외우겠다 이겁니다. 영어는 순자본에 가산해주면 해서가 좋아지겠죠. 경상태가 가산 항목, 가자후대리. 가산 항목. 자가 뭐겠어요? 자산평가. 후순위 차이끔. 리스. 그 다음에 가자후대리. 리는 뭐지? 리스였죠. 가자후대리. 이거 하나 가자후대리로 하나 해주시고요. 이쪽에서 기회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자, 64쪽입니다. 8%와 전원 정리하시고요. 영업외 규칙입니다. 이 영업외 규칙도 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죠. 영업외 규칙에서는 대부분 출제가 되는 게 업무 유탁 쪽 취향, 업무 유탁. 자, 업무 유탁인데요. 자본시장법에서는 업무 유탁과 관련돼서 원칙적으로 허용입니다. 원칙적으로 허용이고 예의적으로 금지죠. 포괄적이니까요. 모든 게 다 도록해 놨습니다. 모든 걸 하는데 화장품 갖고 장난하고 쌤도 발라줄래? 아주 다시 할까? 짜증나네. 갑자기! 재밌니? 여러분들 재미없겠다 이거. 근데 다른 친구들은 증투 처음 한 친구들은 사과목이 심각하거든요. 심각해. 여러분들은 증투는 어떤 사람들이 사과목 도둑질 나온다고요? 성실한 사람. 혹시 사과목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바람 났다. 자아성찰의 시간 가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방법이 없으면 계속 읽어주셔야 돼. 읽어주시고. 근데 이게 점수가 저조하다. 30문제 중에서 자아성찰에 가질 시간을 실제로 선생님 아까 그 사진 보여줬죠? 농협에 입사했던 친구 중에서 4과목에서 11개 과락이거든요. 64점에 11개 만에서 불합격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울고 불고 대단했습니다. 성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4과목은 성실한 친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꾸준하게 딱딱하잖아요. 업무 유탁, 핵심 업무 유탁이 금지되어 있고요. 핵심 업무 있죠? 핵심 업무와 재유탁 금지 이런 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업무는 금지되어 있고요. 부수적 업무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 65페이지 이해상충 관리 내부 통제 기준에서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정보교류 차별 관리와 관련돼서 이 문제 꼭 하셔야 되죠. 자, 디귿번에 주의하시고요. 내부 정보 차단단 주요 내용에 보시면 회의 통신 관리, 회의와 통신의 이런 관리는 회의에서는 기록을 유지해야 됩니다. 기록 유지가 적어주시고요. 기록 유지. 그다음 준법 감시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 65페이지에 투자 권유, 불특정 투자 권유와 관련돼서는 특정 투자자를 대상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에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요. 일반 투자자 고객 파악 의무 있었죠. 협회 문제에서 고객 파악 적정성 적합성 원칙이라고 했었죠. 적정성 원칙은 파트 문제였죠. 투자 권유는 안 되고요. 파생상표가 있어서 부당 권유 금지가 있었고요. 부당 권유 금지입니다. 이건 뭐 증투 파트 펀드에서 매번 나오는 제적 부처청 권유 금지와 관련돼 있었죠. 투자 장애 파생 사건 해당이 안 되죠. 장애 파생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 66페이지에 투자 권유 대행인데 시험 문제 하나 나오는데 협회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협회에서 하나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 주의하시면 되겠죠. 투자 권유 대행인에게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 입증은 금지되고 있다. 그다음 직무 관련 비용 금지가 있고요. 이게 3다이가 안 되는데 예정으로 할 수가 있죠.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 4번 주의합니다. 약관의 사후보고, 이 사후보고 문제는 금융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시험 문제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표준 약관과 관련된 건 사후보고가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9번 주의하죠. 임재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금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능하죠. 그러니까 조사 분석 업무 담당자는 매월 보고해야 되죠. 매월 보고하고요. 일반 금융투자 관계자들은 분기별로 보고하고요. 67페이지에 영업이행 규정과 관련돼서 불건전 영액 금지하고 있는데 산업매매는 금지하고 있죠.
설명의 금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조사 분석 자료와 관련돼서 24시간 스캘핑과 관련돼 있죠. 아무튼 여러분 스캘핑, 선행매매, 과당매매, 통정매매, 가장매매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증권의 뭐지? 3번 조사 분석 자료에 대한 성과 보수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4번에 증권의 모집 매출과 관련돼서 특정인에게 40일 동그라미 칩니다. 40일. 이 40일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자사주 매입과 관련돼서 장외시장에서 공개매수 제도가 있거든요. 공개매수 제도에서는 20일과 60일 사이인데 이건 40일이고요.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 신용과 관련돼서 시험이 하나 나오죠. 협회 쪽에서 출제했는데 신용이 가능한데 신용담보 금지는 140% 이상을 유지하는 거죠. 시험 문제 1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투자자 재산을 보호해야 되겠고요. 예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69페이지 보면 증권의 발행 공시제도, 증권신고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살펴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두 번째, 간주 모집입니다. 간주 모집은 주의하시고요. 지금 죄송한데요. 3과목과 4과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밑줄 맞추고 가겠습니다. 판사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 자, 간주 모집입니다. 모집은 아니야. 마지못은 아닌데 1년 이내 전매 기준 가능성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50인 이상에게 전매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적어주세요. 전매 기준으로 50인 이상에게 양도가 가능한 경우는 우리가 간주 모집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적용 면제 증권이라고 있거든요. 한 두 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경우에는 국채, 지방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현대에서는 이 문제는 안 했었죠. 근데 정부에서는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별표 치시고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신고서입니다. 증권신고 제출하면 증권신고서 등록하고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게 국가기관에서 하니까 법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심사문건이라는 것을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한 것을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주의합니다.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틀린 표현이 되겠고요. 일괄 신고서는 여러 시험에서는 안 나오겠죠. 현대에서 나오니까. 투자 설명서 시험에 나옵니다. 투자 설명서에서 투자 권유 문서로서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 예비 투자 설명서, 간이 투자 설명서, 범투자 설명서인데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 주의할 건 요약 투자 설명서를 적용합니다. 요약 투자 설명서라는 것은 하나 시험에 우리 시험에서 나옵니다. 전투 시험에서 나옵니다. 요약 투자 설명서가 있어요. 요약 투자 설명서는 자 이건 파생 상품과 관련돼 있습니다. 파생 상품과 관련돼 있어 임직원이 작성해서 서명해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주의합니다. 요약 투자 설명서는 뭐냐? 파생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상품으로서 임직원이 서명 날인해서 서명 작성해서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특이하죠? 투자 임직원이 작성한 건데 요약 설명서가 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정기공시를 아까 살펴봤고요. 여기서 이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있거든요. 밑줄 칩니다. 사업보고서를 어떤 사람들 제출해야 되냐? 주권상장법인, 그 다음에 지분 가지고 있는 거, 예감법인, 내부감사법인 대상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500인 이상입니다. 500인 이상. 500인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300인이라고 나올 겁니다. 300인.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여기서는 이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금융위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기업인수합병 M&A. 자, 밑줄 칩니다. M&A는 공개매수 제도가 있고요. 공개매수 신고서가 있고 5% 보고서가 있고 의결권 대리가 있는데 옆에 13페이지 공개매수 제도는 거의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출제가 되는데 매번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공개매수 제도는 적용 대상 범위가 6개월 이내로서 장외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장외. 우리가 이 과목에서 한번 잠깐 언급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증권시장에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틀립니다. 증권시장 밖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이라는 표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공개매수 제도는 증권시장 밖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밖에서라는 표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개매수 나왔다. 증권시장에서 1번 질문으로 나올 거예요. 1번 시험 질문에서 공개매수 제도의 설명에 틀린 것은 이런 시험에 나오는데 1번 질문에 증권시장에서 이렇게 쭉쭉 풀어. 지금도 엄청 깁니다. 4번과 다 있고 답이 없는 거죠. 그러지 말고 1번 공개매수 제도의 답은 거의 1번에 가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틀린 표현. 그다음 8번 주의하고요. 8번에 응모주주의 차례권 보장이 가능합니다. 차례권.
공개매수 제도가 자 공개적으로 회사를 유수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철회권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죠. 자, 공개매수를 하다 보니까 100원, 만원짜리 주가를 만원에 매수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주가가 이제 오르겠죠. 상대에서 2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원에 주식을 넘겨주겠다는 투자자가 변심을 하겠죠. 아니다, 나 지금 만원이니까 2만원 여기서 팔겠다. 처리하겠다. 이건 어떤 제한도 없다는 거 주장합니다. 응모주의 차례권이 보장되겠다. 손해배상이라든가 유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 동그라미 표시고요. 시험에서는 유약금 지급이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승표. 공개매수 읽어주시고요. 5% 보고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매번 출제가 됩니다. M&A와 관련. 자, M&A와 관련돼서 거의 다 했네요. M&A 관련돼서 우리가 토분의 Q 했죠. 토분의 Q에서 Q가 1보다 작으면 M&A 대상이었잖아요. 또 하나 공개시장에서 하는 것은 5%와 관련된 것은 공개시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개매수 제도는 증권시장 밖에서 한다는 5%입니다. 어떤 회사 주식을 5%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는 신고하라 이겁니다. 신고하라. 5%. 그다음 변동 1%고요. 5%, 1%, 또 5% 변동이 될 때 다시 해야 돼요. 5일간 냉각기간 있다는 거. 14쪽에 가시면 14쪽에 변경 보고 5% 보고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는데 아무튼 5%, 1%, 5일간 냉각기간 의결권 제한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하시면 알 거예요. 이건 어디서 한다고요? 증권시장에서 하는 겁니다. 5% 룰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리하시고 보고기간 있죠? 5일 냉각기간 있네요. 14쪽에 냉각기간 경영 참가 목적으로 주식등을 5% 이상 취득하거나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고한 5% 이상 보유자가 보유 목적을 경영 참가로 바꾸는 경우는 보고 사유 발생이 없도록 보고한 날 5일까지 당해 주식 취득 의결권 행사 금지입니다. 밑줄 5일간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게 냉각기간 되겠습니다.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도 있고요. 의결권 행사. 75페이지 주권상장 법인의 특례 농계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험지 출제가 된다겠죠? 불공정 거래 행사. 불공정 거래 행사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하고 있는데 주권 상장 법인과 6개월 이내 상장이 예정된 법인인데 내부자 밑줄치고 별표칩니다. 내부자는 회사의 임직원 주요 주주가 되겠고요. 1년 미경과자 1년입니다. 동그라미 1년 미경과자 6개월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점수는 6개월, 1년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준 내부자도 회사와 관련 있는 단체나 개인 변호사 회계사인데 여기도 1년 미경과자죠? 1년 너무 안 되게 1년 미경과자. 다음 페이지 76페이지에 미공개 중요 정보 경과 시간 별표 칩니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이게 출제가 됩니다. 왜냐? 1, 2, 3, 4, 5번이 출제하기가 딱 좋잖아. 시험 문제로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금융위는 금융의 신고되기 1위 금융의 설치 전자매체는 33시간 전자매체 인터넷이죠. 그 다음에 전국을 보급적이나 신문은 6시간 시청, 가시청, 방송은 6시간 뉴스, 연합뉴스사 뉴스 충분한 연합뉴스사는 6시간 이거 시험에 동그라미 별표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점수 시험 문제 되겠습니다. 중에서 나오겠습니까? 이게 틀려라고 나오는 거지. 단기매매 차익 반환 제도는 별표 치시고요. 단기매매 반환 차익 제도는 중요한 딱 하나입니다. 자,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하든 하지 않든 관련하지 않는다는 거. 회사 주의합니다. 방금 개업 6개월 내에 매수 매도 하는데 회사의 차익을 반환하는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여부와 관련이 없다는 밑줄 별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보를 이용했는지 이용하지 않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 제도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면 50% 되겠습니다. 미공개 정보 경과 기간 50% 이거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보고해야 되겠고요. 시세 조정 행위도 금지하고 있죠. 77페이지 보면 시세 조정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었죠. 시세 조정 주가를 안정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시세 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지.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가를 조작하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법인의 경우는 자사주 매입이 있었죠. 이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77페이지에 4번에 원칙적 가격 고정 또는 안정 조작 행위는 금지되나 원칙적으로 금지해요. 그러나 시장 조성이라든가 안정 조작은 투자자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거. 시세 조정 행위 원칙은 금지, 예외적은 허용. 신문제. 사기적 공매도, 공매도죠? 공매도는 주식 없는 상태에서 파는 거. 공매도의 경우는 전부 해당되고요. 공매도를 거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주의하시면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공매도는 코스닥이 되었든 유가증권 시장이 되었든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78쪽에 보시면 기출문제가 있는데 이게 한 16문제인데 이 정도만 풀어내도 여러분들이 이쪽 기출 뭐 자본시장법 문제는 거의 안 틀릴 겁니다. 자본시장법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펀드에서도 다뤘던 내용들이었죠. 자본시장법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냈고 이제 금융위원회 규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규정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79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문이 깁니다. 지문이 멘붕 옵니다. 이 멘붕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침 10시부터 시작됐죠. 정신 아주 합격해야지. 아주 기분 좋은 마음 엄청 기쁜 걸 시험 갔잖아요. 빨리 시험 보고 합격해야지. 되게 기분 좋게 가죠. 아침부터 미역국 먹고 또 계란도 먹고 이건 미신이야 미스테리야 나 이거 말이 안 돼. 계란 시험장에서 1번 딱 풀었어. 1번 다음 중 틀린 것은 기침 나오고 죽을라. 기분 좋네. 풀었어. 9번 10번 왔어. 계산 문제. 그래 포기하지. 이제 3과목 그래 이거 쉽네. 4과목 오니까 이제 몇 시가 됐습니까? 그렇지. 11시가 넘어가죠. 졸리죠? 11시. 좋은 친구도 많습니다. 시험장에 가보시면 포기해서 좋은 거죠. 시험장에 줘라. 걱정돼. 문자 보내고 싶어 밖에서.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70번대가 넘어가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정투는 뭐 계산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반기 갈수록 집중을 보면서 맨날 글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융위기 규정 오면 이제 지문이 길다 보니까 이제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 그래서 이쪽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139페이지 금융위원회 규정입니다. 자, 140쪽에 금융위원회 규정의 성격은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요. 규정의 성격, 법규 성격도 있고 일반적 구성력 딱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에서 받은 경우 141페이지 대주주 요건은 주의할 필요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주주 요건에서 금융기관 출자금의 4배 이상이라는 거, 4배 동그라미. 부채는 200% 이하라는 거 주의해서 동그라미 치고요. 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코스닥에 한번 살펴봤죠? 4, 4업년도 상패 조건에서 그래서 4는 이렇게 해서 2번 나왔습니다. 부채 비율 200%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채 비율 시험 문제에서는 80%, 1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200%는 이거 하나 외우겠습니다. 이거 하나. 141페이지 내부 통제 기준은 시험 문제 4번 나오니까 주의하시는데 여기서는 파생 상품 영업과 관련돼서 두 번째 있죠? 이것은 파트 문제죠. 주기적인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요. 지정을 위해서. 이런 거 없으면 상관없고. 다음 페이지 자산 건전성 분류 아까 살펴봤고요. 143페이지에 총 위험액 산정의 별표치입니다. 밑줄만 치면 돼요. 총 위험액을 산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정하느냐? 시장 위험액, 신용 위험액, 운영 위험액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이거 한 줄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여기 싫은 친구 나머지 다 외워야 돼요. 공부할 때 보면 그래 그렇게 쳐라. 이거 별표 치라니까 여기만 치는 거야. 여기만. 그럼 나는 혼자 공부할 때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 여기만 이렇게 딱 밑줄 치고 이렇게 별표 치면 좋지 않겠니? 친구야? 총위험액 산정 시험 문제에서는 총위험액 산정 시에는 시장 위험액만 산정한다 이런 표현 나온다. 틀리다. 시장, 신용, 운영 위험을 모두 포함해서 총위험액을 산정해야 되겠습니다. 시장 위험액 있죠? 시장 위험액, 신용 위험액, 운영 위험액 이런 것들의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운영 리스크와 관련돼서 각각의 리스크와 관련해서 펀드 2과목과 파트에서 이제 징그럽게 하죠. 3과목 자체가 파트에서는 리스크 관리 쪽이 있잖아요. 다음 143페이지 경영실태 평가는 시험에 영원히 나오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규정의 핵심의 핵심입니다. 이거 다 외우라고 하면 넘어갈까요? 또? 9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 있는데 적기 시정 조치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적기 시정 조치 권고, 권오라고 외우시면 돼요. 권고라고 하지 말고 권오. 5니까 150% 동그라미 권오. 그다음 요구, 요이 일본어에 이런 말 있죠. 여기 딱 있는 거 있죠. 요이니까 120%.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은 선생님 보기에 100% 합격할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명령, 명백, 100% 이렇게 오시면 문제 풀어냅니다. 숫자를 바꿔놓죠. 아무튼 시험대 반드시 나옵니다. 영원히 나옵니다. 금융위원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금융위원회 회사 다니시면 갑자기 말이 안 나와요. 경영 권고 150%, 요구 120%, 명령 100%. 투자 권유
9번의 투자권유, 재권유 문제 살펴봤었고요. 재권유 문제는 이 시험에 나오는데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가장 많은 게 특정 금전시탁에서 부특정 금전시탁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품이잖아요. 선생님 방금 중요한 문제 했어요. 한 문제. 선생님 시판에 안 쓰는데 여러분들 다 알 거라 생각한 다음에 시험 문제 재권유 금지는 펀드도 나오고 증투 나오고 파트도 나와요. 근데 증투하고 파트에서는 그 사례 중심으로 나옵니다. 사례 중심으로. 영역 145페이지에 투자 매매업자 영업기록지 시정 공역 중요하다겠죠. 2번에 담보비율 100분의 140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보증금 징수에서 마지막 줄에 보증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시험에서 없다 이렇게 나겠죠. 담보의 평가, 이 문제 나왔을 때 어려웠고요. 담보 평가는 다 다릅니다. 사정 비율이 달랐죠. 국가증권 시장에서. 146페이지에 7번 의무 예측을 산정할 때 투자 예탁금의 범위 100% 예탁하는 게 있거든요. 주의해서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 집합투자업자 영업행 기준이 여러 시험 안 나올 겁니다. 149페이지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서 증권신고서에서 149페이지에 청약에서 50인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와 포함되는 자가 있거든요. 제외자입니다. 제외자 50인 공모의 경우 50인 이상이 됐잖아요. 제외자에서 하나 외웁니다. 2번에 가로 있죠. 직원은 해당 안 된다고 되어 있죠. 밑줄 칩니다. 그래서 임직원이라 나오면 틀려요. 시험 문제에서 임원만 포함됩니다. 선생님 중요한 얘기에서 임원과 임직원은 달라요. 임원은 회사에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직원은 여러분들 직원들 할 때 직원 해당 안 되면 밑줄 칩니다. 시험 문제가 뭐라 나온다고? 임직원이라 나온다면 임직원이 나오면 틀리겠습니다. 전매 가능성 아까 간주모집에 살펴봤죠. 50 이상.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50페이지에 전매 가능성 판단 기준 제외가 있었죠. 한번 읽어주시고요. 3번 문장 별표처럼입니다. 3번 문장.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시기는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놓고요. 일정 기간, 특례가 있었죠. 특례. 그 다음에 152페이지 증권분석기관에서 분석 업무의 제한, 이게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분석 업무의 제한에서 기업권의 3%, 5%, 1% 이거 있죠? 정말 딱딱한 문제 되겠습니다. 가장 딱딱한 문제. 그 다음 152페이지에 기업인수와 관련돼서 공개매수 제도의 위헌제사항인데 금융위 규정과 1번부터 9번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맨 밑에 152페이지에 맨 밑에 7번 정부가 국유재산을 정부 출자 기업에 현물 출자에 동그라미 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금전 출자라고 출제가 될 겁니다. 이 문장 하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식에 대량 보유 사항이 있었고요. 의결권 대리행사 할 수 있다는 거, 의결권 대리행사. 의결권 대리행사가 M&A와 관련되어 있었죠. 의결권 대리행사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합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문제에서는. 154페이지에 상장법을 공시해서 중요한 자산 양수 예상이 강성해야죠. 법규는 항상 예상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 끝날 줄 알아. 머리 반쪽은 난리가 아니네. 그래 화장도 하고 그래. 그렇지만 좀 더 해봐. 자, 중요한 양수에서 2번에 주기적 교체 동그라미. 시험에서 뭐 나올 것 같아? 비주기적이라 나오겠지? 이거 진짜. 그 다음에 4번. 정형화된 거래. 시험에서는 비정형화된 거래 이렇게 나오겠죠? 시험문제. 그 다음 155페이지에 자사주 취득 아까 살펴봤죠? 1일 주문수량 별표 쳐놓고 여기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1일 10%, 25%, 1%. 155페이지에 중간 정도 있죠? 1일 주문수량 숫자 넣는 거 시험 문제 정리하시고 나머지들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56페이지에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살펴봤던 내용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에 장외거래 문제가 하나 나올 수도 있겠죠? 장외거래 관련돼서 채권의 장외거래 중심으로 하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RP매매 전환사채 문제죠? 159페이지에 환매조건부 매매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 문제. 여러분들 이것은 문제 목표고요.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문제를 찾아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금융위원회 규정까지 했고요. 금융투자협회 규정은 여러분들이 6문제만 하면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짐을 싸고 있으니까 안 걸렸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규정과 상가목, 회사법, 모담부 있죠? 전부 누구 책임이냐면 지금 선생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 책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누군지 모르죠? 시간 안 주네. 공부 그렇게 하신가 봐. 하루만 더 있습니다. 2시간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